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민간요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혈압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혈압의 정상 범위가 보통 125에 70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고혈압은 150에서 90이 넘는 그런 경우, 저혈압의 경우에는 90에서 60, 수축기의 혈압이 90 또는 이완시의 혈압이 60 이하인 경우를 저혈압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성인이 여러 차례 혈압을 측정한 결과 90에서 60보다도 더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저혈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저혈압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체질성 저혈압, 체위성 저혈압, 그 다음에 증상성 저혈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체질성 저혈압은 보통 원발성 저혈압이라고도 하게 되고요. 보통 허약성 체질인 사람들, 허약한 사람에게서 가족의 유전 경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저혈압들이 많습니다. 체위성 저혈압은 직립성 저혈압이라고도 하는데요. 특발성과 속발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특발성은 자율신경 실조 등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통 아침 기상 후에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속발성 저혈압은 어떤 질환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증상성 저혈압은요, 만성적으로 부신피질 기능 감퇴나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 감퇴 또는 만성 소모성 질환, 영양불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저혈압들을 증상성 저혈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혈압의 요법으로 어떤 것들이 활용되어 왔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관리 요령은 체력이 약해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과로,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 승합점을 자극하라, 이런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 손등을 한번 보세요. 손등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적게 주세요. 손등을 이렇게 적기다 보면은 그 손목 쪽 여기에 가서 주름이 3개가 잡히죠. 3개의 그 가로금 가운데서 금의 중앙부, 여기에 지금 까맣게 좀 칠해 놨는데요. 이 부위가 바로 혈압을 올리는 승합점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볼펜 심을 올리면 안 되겠죠. 안으로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이 자리를 잡아서 꾹꾹 눌러서 자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항요법도 쓰고 있는데요. 부항요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흉추부터 12흉추까지 척추 양옆으로 부항을 떠주는 겁니다. 건부항을 그대로 떠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원장님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혈압의 민간요법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목하는 것이 녹용입니다. 녹용은 고혈압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했었죠. 녹용 중에 그 판토크리눔 성분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녹용을 자주 끓여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5 내지 10g 정도 달여서 마시거나 또는 처방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녹용대보탕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첨가해서 복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마늘인데요.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아주 좋거든요. 이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피라밋을 축조를 하던 이집트에서도 그 노예들에게 마늘을 먹여서 이렇게 그 면역력을 높였다 하는 기록이 파피루스에 남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4 내지 10g, 보통 마늘 한 통, 우리가 보통 5쪽 마늘, 6쪽 마늘 그러는데요. 그 마늘 한 통을 넘기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뽕잎차를 권하는데요.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돌려주는 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처럼 이 뽕잎을 따다가 녹차처럼 덮어서 차로 우려서 마시는데요. 하루에 15 내지 30g 정도씩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뽕잎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 혈압을 찾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빈혈이 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지차를 권합니다. 영지 2 내지 5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서
푹 끓이세요. 그래서 반으로 달아질 때까지 끓여서 이걸 하루 동안에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욕이 약하고 어지럼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강차를 권합니다. 예, 체온을 상승시켜주고 혈압을 좀 상승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크고 내부가 흰 것을 골라서 껍질을 벗겨내고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 쳐서 꿀에다 이렇게 재워놓고 끓여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부추즙을 권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즙만 이렇게 즙을 내서 먹기에는 맛이 조금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양배추, 당근, 각종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집어넣어서 같이 갈아서 먹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구기자가 있습니다. 자, 고혈압에서도 구기자를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베타인 성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베타인 성분은 조혈작용 우수하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죠.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그래서 고혈압에도 좋고 저혈압에도 좋은 아주 기가 막힌 약이 되겠습니다. 구기엽, 구기자 나무의 잎을 말하는 거죠. 특히 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루틴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꾸준하게 먹어준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 죽, 쌀을 집어넣어 가지고 죽을 끓이는데요. 김이, 주근깨, 피부 미용에도 아주 very good,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구기자는 차로도 먹을 수 있고 죽으로도 끓여서 먹을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루에 15 내지 20g 정도씩을 권장합니다. 그 밖에도 저혈압에 좋은 민간요법들 많이 있죠. 산수유차 같은 거, 환기차, 숙지황차, 인삼차, 수정과차 이런 것들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특히 그 환기차 같은 것들은 꿀물을 이렇게 흡수를 시켜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끈적끈적한 감이 없어질 정도까지 약한 불로 이렇게 볶아서 보관해두고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15 내지 20g 정도를 하루 분량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저혈압의 처방예들도 있는데요. 녹용대부탕이랄지 육미지황탕, 형방지황탕, 거기다가 독삼 팔물탕 같은 거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권하니까요. 원장님들 찾아가셔서 한번 상의하시고 내 체질에 맞는 처방이 어떤 게 있을지 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혈압에 좋은 민간요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체질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자, 먼저 태음인입니다. 간대폐소 그랬죠. 태음인들의 그 저혈압이 오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증상들이 첫째, 어지럼증이에요. 머리를 싸맨 듯한 통증, 넘어질 것 같고요. 피로, 입안이 끈적끈적하고요. 그 다음에 배가 그득하면서 메스꺼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날씨가 습할 때 또는 기름진 음식을 과식할 때 이럴 때 특히 심해집니다. 이런 태음인들에게 권하는 거 뭐니 해도 녹용입니다. 특히 태음인들은 녹용을 평상시에 좀 상복을 하면 좋아요. 차처럼 이렇게 끓여가지고 꾸준하게 먹여주면 좋고요. 특히 체력이 좀 떨어진다 싶을 때에는 녹용대보탕 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양인인데요. 소양인들의 경우에는 비대신소, 그렇죠? 신장 기능이 약해요. 어지러우면서 눈앞에서 이렇게 꽃이 어른거리는 증상, 보통 이제 안화증이라고 그러죠. 안색이 창백하다, 또 호흡이 짧고 피로감이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피부나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또 귀가 우는 이명증이 온다. 소양인들의 그 저혈압 환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권하는 거 숙지황입니다. 일단은 보를 해줘야 되죠. 거기에다가 산수유, 구기자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처방으로는요, 육미지황탕, 형방지황탕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니까요. 한 번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음인들은 어떨까요? 소음인들은 신대비소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이 저혈압이 오게 되면은 어지럼증, 또 눈도 빙글빙글거리고요. 자, 피로, 무기력, 말수가 적어지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몸이 차고 특히 팔다리와 정수리가 굉장히 한기를 느낍니다. 자, 이런 것들, 특히 안색 창박해지고요.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고요. 소화불량, 설사, 야간 빈뇨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거든요. 자, 인삼차, 환기차, 수정과
이런 거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특히 평상시에 소음인들은 인삼차 잘 받습니다. 환기차로 잘 받습니다. 특히 환기차 같은 거 셀레늄 함량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특히 소음인들의 경우에는 독산 팔물탕 같은 거 적극적으로 권하니까 한 번쯤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혈압에 대한 민간요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특히 체질별로 그것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